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포 초대석 시간에는요, 아주 독특한 인생을 사신 분을 모셨습니다. 의학도이면서, 그러면서 또 마라토너이기도 하고요, 시인이기도 하십니다.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김태영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 가지 인생을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좀 특이한 삶을 사셨는데, 이 삶의 이야기들이 책으로 엮여져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라토너의 삶의 이야기가 좀 책으로 엮여져 나왔는데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마라톤 은인들 그리고 나의 천사들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자,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의학 하시는 분, 이제 저희 박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아암 분야로는 뭐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박사님이 이 마라토너의 삶을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그냥 저는 늘 그 병원, 학교, 집 이것만 알고 그냥 그 왔다 갔다 하고 건강한 줄 알았죠. 특별한 병은 없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 하루는 제가 아틀란타에 살면서 그 스톤 마운틴이라고 그 돌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말마다 아들하고 그 올라가고 그런 게 이제 제 그 운동의 전부였는데 하루는 거기 올라갔는데 그 천둥 번개가 심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거기 그 건물이 거의 없었고 그 번개가 칠 때는 뭐 꼼짝없이 그 맞을 그런 확률이 높아서 무조건 그 아래까지 그냥 단숨에 한 20분 만에 뛰어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뛰어내려간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아래 내려가가지고는 그냥 뻗었어요. 그 하늘이 노랗게 보이면서 진짜 숨을 못 쉬고 그래서 그 한참 만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병은 없었지만은 건강한 거는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가지고 제가 그때 그 병원에 그 출퇴근하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검진을 받으면서 느꼈죠. 그 병은 없었지만 이 심폐 기능은 이게 형편없었다 그렇게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집에 있던 운동화를 신고 동네를 뛰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제 나중에 마라톤까지 뛴 그런 동기가 됐죠. 마라톤을 그냥 뛰신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하게 뛰셨더라고요. 지금 입고 나오신 옷이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나가셨을 때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아무나 출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라톤 인구가 그 미국에도 엄청 많지만은 그 중에서 마라톤 출전 자격을 얻는 선수는 1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뛰어야죠, 남보다. 와, 일단 그 미국에 있는 마라토너들 중에 10% 안에는 드시는 거예요? 오, 몇 번 출전하셨나요? 보스턴에는 3번 뛰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연세가 꽤 드신 다음에 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57세 때 한 번 뛰고, 그러고 이제 그 중간에 뛰고 마지막으로 73세 때 뛰었죠. 그러니까 73세 때 보스턴 뛸 때는 보스턴에서 그때 조지아에서 출정한 한 350명 중에서 제가 제일 고령자였었어요. 73세의 마라톤. 그 풀코스 다 뛰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뭐 풀코스밖에 없으니까. 와.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춘천 마라톤은 뭐 7번을 뛰셨다는. 네, 7번 뛰었는데 그거는 주로 이제 그 소아암 기금 모금을 위해서 뛴 거죠. 소아암 기금 모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소아암 전공을 하게 되신 게 무슨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턴을 하고 뭘 할까 여러 가지 그 궁리하다가 그냥 저는 그 혈액학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혈액학 중에서 이제 암이 있는 줄도 몰랐었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혈액 또 암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제 여기서 온콜로지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뇌종양이 이제 특히 그
이 생존율이 아주 떨어지고, 네. 안타깝게 죽는 환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당시에는. 그래서 그게 이제 20, 30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선배 교수들은 다 소아암, 뇌종양 환자를 치료하기를 싫어해가지고, 이게 생존율이 너무 낮으니까, 나는 이제 말단 조 교수로 들어갔으니까, 네가 이거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떠맡은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차차 생존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희망을 갖고 그냥 계속 그쪽으로 이제 정진을 한 거죠. 아, 그러셨군요. 그 얘기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요.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네. 서울대 나오셨는데 어쩌다가 아틀란타에 오시게 되셨나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이제 군의관 하고, 그러고 이제 보스턴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했는데요. 아, 네. 트레이닝 과정은 보스턴에서 했지만, 네. 이제 정식 직장을 이제 생각하고, LA, 필라델피아, 이렇게 아틀란타 여러 군데를 이제 수험을 하는 중에, 이 에머리 대학교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일로 무작정 내려온 거죠. 그 당시면은 지금 학교 졸업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네. 그때가 1978년에, 아틀란타 에머리로 내려왔어요. 그지 78년. 보스턴에서 인턴 레지던트 다 하시고 하고. 나서 네. 아틀란타 오신 게 78년. 네. 그러면 보스턴 가신 거는 한 70년대 초. 66년도에 갔죠. 66년이요? 네. 66년이면은 그때 미국 아무나 못 올 때 아닌가요? 그때는 참 드물었죠. 네. 근데 의사들은 그때 많이 왔었어요. 아. 네. 그때는 보스턴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 그렇죠. 한국 음식점도 없었고, 네. 이제 동양인이라고 그러면 중국인이 좀 있었죠. 아, 그 정도로 옛날에 오셨군요. 네, 네. 한국이 굉장히 그리우셨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얘기를 다시 이제 현 시점으로 다시 빠르게 속도를 내서 돌아오면 에머리에 와서 계신 동안에 올림픽이 열렸단 말이죠. 네. 96년에 그때 네. 성화봉송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책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화봉송 하셨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이제 보스턴 시장이 안드루 영인가 그때 네, 그랬는데 네, 네. 이제 애틀란타 성화봉송자를 시장. 뽑는데 네. 거기에 조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냐면 봉사 활동을 많이 한 사람 중에서 뽑겠다. 오. 그래가지고 그거를 3명이 봉사했다는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추천을 해라. 네. 그래서 에머리 대학, 나도 몰랐는데 네. 에머리 대학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를 추천했더라고요. 그래서 성화봉송을 하게 된 거죠. 에머리 대학교에서 그러면은 봉사활동 많이 하는 분들을 인정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어떤 봉사활동들 그때 하셨나요? 근데 제가 특별한 거보다는 그냥 여기 로컬에서 10K 뛰는 것도 있고 5K 그러고 하프 마라톤 마라톤까지 뛸 때마다 저는 기금 모금을 하면서 뛰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들어오는 돈을 제가 치료하는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비에 보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셜 워커나 환자 부모들 또 간호사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추천한 거죠. 아, 의미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냥 의사로서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셨지만은 직접 마라톤으로 네. 뛰면서도 또 네, 아이들을 그랬어요. 위해서 기금 네. 모금을 하셨던. 네. 사실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춘천 마라톤 출전하신 것도 기금 모금 때문에 나가신 거라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춘천 마라톤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볼까요? 그때 뛰셨던 거는 한국에서 뛰신 건데. 1997년에 한국 갔는데 네. 그때 7월 달에 이제 아산병원에 갔는데 춘천 마라톤은 10월 달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갭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하던 대로 이제 기금 모금을 해야겠다. 그래서
춘천 마라톤을 이제 그 작정을 하고 그 대회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그 마라톤이 이제 26마일인데 네. 1마일당 1불씩 그 이제 모금을 했는데 그러면 네. 한 번 뛰면 이제 한 사람이 26달러를 도네이션을 하는 건데 네. 한국에는 또 키로로 따지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42kg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1m당 그 1원으로 해보니까 그게 42,000원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내가 그냥 1m당 1원으로 정해서 한 사람마다 그 도네이션 하는 한 사람마다 42,000원의 기금을 받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동안 그걸 했어요. 와, 7년 동안. 네. 예. 그 아산병원에 가시게 된 거는 96년에 아틀란타에서 올림픽 100주년 기념 올림픽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신 네, 거네요. 97년에 갔었죠. 바로. 네. 아예 그냥 한국에 정착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셨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그때 여기 종신 교수니까 네네. 직장이 뭐 소위 죽을 때까지 보장은 돼 있었지만은 한국에 이제 아산병원을 지원 그쪽에서 이제 사람이 필요하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이제 제가 그 중에 한 명으로 지목돼 가지고 거기서 가가지고 몇 년 동안만 일하고 이제 다시 미국에 온다 그런 생각으로 갔었죠. 그때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다 병원들을 지을 때였었어요. 그렇죠. 삼성의료원도 그렇죠. 고무렵에 만들어졌었고. 근데 그 당시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 의료계에 뭔가 기여를 좀 하셔야겠다. 네, 그거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국립의료원에서도 있으셨다면서요? 네, 그 이제 아산병원에서 네. 97년에 가서 2005년까지 이제 한 8년 정도 일을 하고 네. 있었는데 사실 그때쯤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올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립암센터를 막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또 한 3년 또 일했죠. 아,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의료계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좀 펼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책 제목을 보면은 마라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은인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 보면 책 내용에 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나 보죠? 여기에 은인들은 네. 내 의료계의 은인들은 아니고 이 마라톤 관계되는 사람의 저하고 친분이 있었던 분들, 네.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은인들이라고 3명을 지정했는데. 세 분이요? 한 명이 한 분이 네. 국민들이 다 잘 아시는 송기종 네. 마라토너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1950년에 보스턴 마라톤 우승을 한 한기용 선생이시고요. 네. 또 한 분은 실제로 마라토너는 아니지만은 산악인이고 자연을 사랑했고 또 철학자이시고 뭐 자연주의자, 저하고 많은 가는 길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존경을 했는데, 네. 저보다 10년 연상이신 분인데, 네. 그분이 박상설 선생님이신데, 네. 그래서 그 세 분이 이제 저한테는 이 은인이죠. 저는 은인 그러면은 왠지 이렇게 은혜를 베품을 받아서 은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 제목을 보니까 멘토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멘토죠. 제가 그분들의 삶의 족적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박 선생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연주의자라는 얘기. 지금 이제 박사님도 자연주의자신 건가요? 아니, 그냥 산을 좋아하고, 네. 텃밭을 가꾸고 살고, 그러니까 식물 재배를 좋아하고, 그분이 또 시를 쓰시고, 네.
문학을 좋아해서 네. 그분이 이제 윤동주, 한국 사람으로는 윤동주 선생을 좋아했고 네. 또 이 외국인으로서는 헤르만 헤세를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련 작가들 중에서 도스토옙스키. 그래서 그 사람, 그분이 그렇게 그 책을 그냥 한시도 그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신 분인데, 그래서 저도 그 독서를 좋아했고, 그래서 그분한테 많이 끌린 거죠. 아, 그러셨군요. 지금 북클럽 멤버시죠? 네. 네. 아, 참, 시인 얘기하셨으니까 말인데, 시인으로 등단도 하셨어요? 네, 몇 년 전에 했죠.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어쩌다가 시인이 되셨는지. 그냥 그 책을 많이 읽고, 네. 그 시를 많이 읽으니까, 그냥 그런 게 그냥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시상이 가끔 떠오르고, 그래서 그냥 시를 쓴 게 된 거죠. 그냥 가끔 시를 쓰셨는데, 바로 등단이. 네, 등단도 됐고, 그런데 저를 추천한 지은경 박사라고 계신데, 네네. 그분 이제 내 시 평을 한 거 보면은, 네. 이때까지 시인 중에서 나의 시의 세계가 엄청 넓대요. 그러니까 안목이 이렇게 넓게 본다. 우주를 보고 자연을 보고 보통 시인은 시야가 좀 좁게 보는데 넓다. 그래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몇천 년 전에 또 공간으로 따지면 우주까지 함축해서 보기 때문에 이 참 독특하다. 그래서 자기가 등단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그냥 자연주의자가 아니시고 대자연주의자시라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자신의 삶을 쭉 정리하시다 보면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 딱 한 명만 골라라라고 얘기하시는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누구나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죠. 가장 먼저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런 분은 역시 부모님입니다. 아까 질문을 드릴 때 사람 중에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럼 사람 말고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 보죠? 아까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 텃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잡초를 엄청 뽑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잡초가 이 땅의 주인인데 왜 뽑느냐고. 그러니까 저는 잡초가 귀찮긴 하지만은 잡초도 자연인데 그렇게 뽑지 마시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네. 잡초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잡초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표현은 제가 정말 주인이죠. 네. 왠지 공감이 가면서도 선뜻 그렇네요라고 동의하기가 또 좀 애매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책의 또 제목에 보면 마지막에 그리고 나의 천사들이라는 이야기도 좀 나와 있는데요. 천사들, 은인들, 천사들. 여기서 얘기하는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니 제가 이제 마라톤을 뛰면은 환자 부인,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가끔 질문해요. 힘든 마라톤을 왜 뛰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만 뛰시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마라톤은 이 아이들 항암 치료 받는 아이들을 그들이 겪는 아픔에 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내가 치료하던 아이들 중에 참 많은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서 천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너무 고통을 더 많이 받고 마라톤 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를 생각해서 여기 나의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박사님한테 치료를 받았던 아이들이 박사님한테는 천사들이다. 네, 네. 네. 하늘나라에 간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또 살아남은 친구들도 있죠. 많을 거 아니에요.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박사님이 책을 쓰신다라는 얘기는 이전에 윤치호 선생에 대한 책을 내셨을 때 이제 처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요번에 증보판이 또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 윤치호 선생에 대해서 책을 쓸 때 하필이면 제목을 윤치호 선배를 기리며라고 또 딱 하셨는데 요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제 왜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딴 사람들이 다 의아해요. 네. 어떻게 윤치호가 네 선배냐. 근데 네.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윤치호 선생은 에머리 대학에 1891년부터 1893년까지 학생으로서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978년에 에머리 대학교에 처음으로 부임했을 때 며칠 후에 그 당시에 그 총장으로 계셨던 제임스 레이니 총장님이 네.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집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딱딱임 윤치호 선생을 아느냐고. 네네. 그래서 네.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뭐 이제 윤치호 선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그 대학 도서관에 윤치호 선생 일기 60년치가 보존되어 있으니까 네. 좀 읽어보라고. 네. 그래서 이제 윤치호 선생에 대해서 일기를 읽으면서 윤치호 선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죠. 그래서 그 결과물을 이제 책으로 쓴 거죠. 저희가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윤치호 선생이 애국가 작사하신 분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 다행입니다. 네. 아니, 예. 그 논란이 많아가지고, 네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애국가 작사자는, 미상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작곡가는 안익태로 다들 이제 기록을 하는데, 네네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미상으로 나와서, 이제 윤치호 일기를 읽으면서 네. 이분이 정말 작사자였구나 하는 거를 알았고 네. 또 여기 에머리 도서관에 가보면 이 사람이 친필로 쓴 그 애국가 맞습니다. 가사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작사자라는 걸 알았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을 쓴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서 네, 좀 그렇습니다. 아쉬워요. 그래서 이분이 그 친일파라는 낙인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언젠가는 이 사람의 그 역사적 사실이 이제 드러나고 이제 애국가 작사자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할 날이 올 거라고 믿지만은 그 전에 사실 우리 할 일은 이 윤치호 일기를 유네스코 세계 유네스코 기록물 그 유산에 집어넣는 일인데 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아직도 그 에머리 대학 그 총장님이 이제 이번 12월 달에 96세가 되시는데 네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제 찾아뵙고 이제 그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그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윤치호의 진가가 이제 세계에 이제 알려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 역사를 보면은 사실이 묻히는 경우들도 많고 또 이 인물을 놓고 이야기하면은 누구나 다 잘하는 거 잘못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거 한두 가지 때문에 잘한 거 10가지, 100가지가 이렇게 덮여버리는 경우들을 저희가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한국 역사에서는 근대사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유네스코 등재까지 생각하시고 이런 책을 좀 쓰셨는데요. 그 윤치호 선생의 역할이 우리 또 김태형 박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세상에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보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작년에 원체 이 책이 나왔는데 네. 그래도 구독자들이 많아가지고 품절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그 2쇄를 찍을 때 그 약간 그 교정을 본 거죠. 그래서 네. 네. 그 정도로 한국에서도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윤치호 선생님. 그렇죠. 뭐 네. 그 네.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이제 의사로서 한국에서 뭐 최고의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대학을 나오셨는데, 그런데 미국에 와서 좀 선진 기술을 익혀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미국에 유학을 나오셨는데, 미국에서 사실은 정착을 하시게 됐고, 에모리 대학에서 지금 이제 종신 교수, 지금은 이제 명예 교수라고 저희가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명예 교수죠. 명예 교수로 계시고요. 그 소아암 분야에서는 또 탁월한 공적을 쌓으신 분으로 좀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뛰시더니 마라톤을 또 아이들 생명 살리는데 기금 모금 운동으로 또 활용을 하셨고, 그리고 또 에모리에 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계기가 돼서 또 윤치호 선생의 이야기까지 참 보통 사람들의 삶하고는 조금 좀 다른 좀 특이한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관점에 따라서 뭐 그렇게도 관점에 보겠죠. 따라서. 뭐. 네. 혹시 그 후배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생을 살면서 모토라든가 뭐 좌우명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 저희 아버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써준 이 소위 그 가훈이랄까, 네. 성실, 성실해라, 언제나 성실해라. 그래서 그게 제 삶의 뭐 모토면 모토고 방식이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성실해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실하고 싶어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마라톤 하시다 보면 힘들 때가 많잖아요. 이게 그만두고 싶을 때.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이 참 여러 번 있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그걸 이겨내게 하는 어떤 뭐가 있으셨나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그 마라톤 뛰는 거는요, 그 아이들 그 항암 치료 받는 그 고통에 비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마라톤을 중간에 기권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뭐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마라톤이 사람들은 그 힘들다 뭐 그런 거를 왜 하느냐 그러지만은 인생에서 마라톤이 그렇게 힘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마라톤보다 더 힘든 일들이 있으셨다는 얘기는? 아니 뭐 있겠죠. 네. 네. 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셨어요?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제가 6.25 때 국민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북한군이 남침을 했을 때 참 우리 가족이 참 많은 힘든 일을 겪었었죠.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힘들었었고, 네. 그 이후로는 우리 집은 그 당시에는 참 가난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많이 고생을 하셨지, 저는 그렇게 고생을 겪지는 않았었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이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한 정도가 아니라 몇십 년을 계속 했었죠. 독재를 하셨었네. 네, 독재를 좀 했어요. 네. 한국학교가 1980년인가? 그때 이제 초창기에 써니팍, 당시에 한인회장을 하던 써니팍하고, 네. 여기 지금도 활동하시는 송종규, 네. 산부인과 의사님인데, 네. 그분, 그리고 이제 우리 와이프 또 몇 사람 이래가지고 한국학교를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우리 와이프는 아직도 이사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사로 활동하시고요. 네. 그 애틀란타 한인사회 역사에 보면 어떻게 산 증인이나 마찬가지이시. 아틀란타 한국학교하고 같이
여기 그 이민 생활을 한 거죠. 아, 그러셨군요. 진짜 그러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인터뷰 보신 분들이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지 삶을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세 가지 역할의 삶을 사셨고요. 또 본인의 삶을 사셨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오셨던 것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참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역할을 하셨다는 것도 저희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특별한 자리에 있었고 특별한 기회가 왔다라는 게 복일 수도 있고요. 남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근데 또 그런 기회가 왔도 잡지 못하는 사람은 못 잡는 것인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역할을 해내셨다라는 걸 보면은 또 나름대로. 근데 본인의 좌우명으로 성실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성실한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저희 이제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 동포분들한테 혹시 당부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네,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네. 그 윤치호가 그 조지아의 한국인으로서 이민 1세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이 참 성실하게 살았어요. 여기서 조지아에는 뭐 3년밖에 안 계셨지만 그동안에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이분이 그 감리교 신학을 여기서 또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 선교 역할 또 그 윤치호 선생은 원래는 한국의 그 선비 가족에서 가족으로 아주 상당히 부유한 그런 생활을 하신 분인데 네. 여기 와가지고는 그 학비 조달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또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도 그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졸업할 때는 이제 그 졸업자 대표로 연설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이민 생활을 한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그 이민 생활에 아무리 힘들어도 윤치호 선생만큼만 열심히 사시면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처럼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고 유지현 선생님처럼. 네, 저는 뭐 아직 멀었으니까. 아, 네. 끝까지 성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성실하게 사시다 보면은, 본인 인생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저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태형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